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공포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각색된 부분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름을 끼치게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밤이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꺼리는 4층의 한 호실에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밤 신입 회사원 정우는 이곳으로 이사온 첫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늦어져 귀가한 시각은 자정을 넘긴 때였습니다. 정우는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쏟아지는 피로에 금방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방은 깜깜했고 그의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상한 느낌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던 순간 갑자기 벽 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정우는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벽 한쪽에 있던 큰 거울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울에 다가간 정우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히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뒤로 희미하게 누군가의 형체가 비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고 곧 정우는 그것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우를 곧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우는 뒤로 물러서며 거울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울을 돌아봤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정우는 알 수 없는 소음과 이상한 현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낮은 음성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우는 결국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당황하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 방에는 긴 이야기가 있답니다. 몇 년 전 그 방에서 한 어린 소녀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이후로 그 방에 이사온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정우는 곧바로 이사를 결정했고 그 후로도 아파트 4층의 그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을 지나칠 때마다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방에서 만났던 공포의 한 장면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경험담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많은 공포설 중 하나가 되었고 여전히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 근처엔 발걸음을 통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을 무심코 지나치는 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쯤 거울을 다시 쳐다보곤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산속 깊은 곳에 작은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이곳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은 사람의 발길이 얼마나 뜸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여름방학 동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윤희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방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절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한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호기심이 많은 윤희는 한옥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윤희는 달빛이 밝게 내리쬐는 틈을 타 마을 끝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걸음걸이는 신중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끼익 소리가 마치 부름의 신호처럼 그녀의 귀에 스며들었다. 한옥 안은 무척 어두웠지만 정확히 웬일인지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기보단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느낌이었을 뿐 집안을 둘러보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벽에는 무언가를 긁어낸 듯한 흔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얼룩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뒤돌아 나가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로 찬 기운이 스며들며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등골이 오싹해진 윤희는 등을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 웬 여성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윤희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없이 그녀를 따라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시골의 오래된 전설처럼 여겨지는 이야기가 떠올랐던 걸까. 자신의 발걸음이 점점 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윤희는 이미 그 그림자에 이끌리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가니 점차 그림자가 사라지고 낡고 커다란 방에 다다랐다. 방 안에는 옛 가구와 더불어 이질적인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래된 거울과 맞은편에 놓인 낡은 음악 상자가 있었다. 윤희는 무심코 거울을 보았고 그 순간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엄청나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보고 말았다.
충격과 공포로 뒤로 물러서던 윤희는 음악 상자가 저절로 열리며 오래된 자장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음악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동시에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다. 윤희는 공포에 휩싸여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소름 끼치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그녀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 상자 앞에 다시 몸을 붙였다. 음악 상자 안을 들여다본 윤희는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아이가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여성은 분명 아까 거울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듣기로는 그녀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 전 실종된 여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 결국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윤희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갑작스레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녀는 자장가와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치 그 소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듯 간절하게 들렸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목을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놀란 윤희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지만 그건 할머니였다. 윤희의 할머니가 딸려 내려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윤희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집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윤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여성은 그저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아이와 닮았던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허탈했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윤희는 그 뒤로 절대 산속의 한옥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후로도 윤희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한옥과 슬픔을 간직한 여성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여전히 오싹함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가 여전히 그 여성의 미소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한옥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산속 깊은 곳은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않는 금단의 땅이 되었다. 윤희는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그녀의 꿈속에서는 가끔 그 여성과 아이의 미소가 나타나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산속 집으로 이사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도시 생활에 지쳤고 조용한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은 오래된 2층 목조 건물이었으며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가족들은 집 주위를 산책하며 기분 좋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집 내부는 정리가 덜 되어 있어 밤늦게까지 짐을 풀고 새 보금자리를 정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집안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끄적이는 소리 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오래되어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집 곳곳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흔적이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고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딸아이는 자신이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 손짓을 하며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깨어났을 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 두려움이 가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안심시키며 단순히 악몽일 뿐이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온 가족이 비슷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 할머니는 항상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무엇인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나오는 꿈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친근한 느낌마저 든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는 이 집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집에는 한때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할머니는 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집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번에는 집 내부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집의 다락방에서 낡고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작은 목각 인형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상자를 거실로 가져와 하나씩 물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는 사진 속에서 꿈속의 할머니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들의 집에서 살았던 할머니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어보니 할머니는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을 글로 남겼고 외부와의 교류를 두려워한 까닭에 그렇게 홀로 지낸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할머니의 영혼이 외롭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할머니가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제단을 꾸미고 정성스럽게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소리와 꿈은 점점 사라졌고 집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족은 이 경험을 통해 할머니가 단순히 집에 얽매인 한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끼며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집의 과거와 거주자의 영혼이 새로운 가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때로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와 온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